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0월 21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오후장에 조금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나쁜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도 코스피는 0.4%의 빨간불과 함께 한 주의 첫날이 오늘 2600포인트를 다시 한번 돌파했고, 또 코스닥은 오늘 0.9%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금융주가 파란불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외에는 크게 밀린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흐름이 좋았던 것은 바이오 종목이었죠. 또 코스닥도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마찬가지로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미약하지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같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6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나홀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 거의 한 달 만에 1000억이 넘는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6만원을 돌파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더라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는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네요.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최근에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두산에너빌리티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유한양행, 알테오젠, 셀트리온. 외국인은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매수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기관은 고려아연, 알테오젠,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스닥은 플러스 0.6%로 마무리되었고, 또 S&P 500은 0.4%, 또 다우지수는 전날과 비슷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도 오랜만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 증시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다시 한번 0.8%의 빨간불과 함께 약간의 방향을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증시를 보면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이거든요. 다행히도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 오늘 시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가졌던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주말 사이에 북한에서 파병 이슈가 나왔고, 그 때문에 국내 증시도 약간은 휘말릴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조금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행히도 국내 증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런 이슈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수 있는 것, 제가 압축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자, 북한에서 파병 이슈가 나오니까 국내에서 선제적으로 나왔던 액션이 있었죠. 포탄 지원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던 만큼 포탄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고, 물론 아직까지는 논의 단계인 만큼 지원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업종을 주목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방산 관련주, 그쪽은 워낙 이슈가 많고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만큼 대부분의 방산 관련주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 관련주에 관심이 또 쏠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국내에서 포탄과 탄피를 만드는 기업, 단연코 독보적으로 풍산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풍산의 차트를 보면 과거의 박스권 매물대, 그 매물대를 살짝 벗겨내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실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길게 본다면 어쩌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온다면 직전 최고점 부근 78,900원도 한번 터치를 해볼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파병 이슈가 나왔고, 또 추가적으로 인원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포탄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에 따른 가능성도 증가할 수가 있으니까 방산 관련주라든지 포탄과 탄피를 만드는 기업, 풍산의 주가 흐름을 계속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방산 기업들 한 가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은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을 방한할 것이고, 많은 방산 기업들을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폴란드는 국방비를 증액했죠. 그래서 어쩌면 추가 이슈에 대한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그 기대감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폴란드 대통령이 방한을 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어쩌면 제로 소멸 관점으로서 주가가 한 차례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일정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일정에 따른 수급 변화, 그런 것들을 꼭 살펴보시고요. 그에 맞게 적절하게 대응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산 이슈 말고도 원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원전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죠. 지난주에 두산 에너빌리티, 목요일날 한 차례 급등이 났었고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고점 부근에서 조금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방산 기업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원전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 조금 더 붙어있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재료, 주말 사이에 대통령실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 SMR 4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연말에 발표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서 있죠. 거기에 반영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전 관련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세 가지거든요. 가장 첫 번째로 불을 지폈던 것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 아마존에서도 SMR을 활용할 것이다 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이번 주에 계획된 폴란드 정상회담, 거기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에서 SMR 4개 건설 계획에 대해서 연말에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 가지 재료가 붙어 있으니까 이때 크게 한번 갭상승을 했던 날이 있었죠.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 매수 물량이 모두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조만간에 한 차례 또 튈 가능성도 있고, 그런 부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 이탈이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시면서 관심 업종으로서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폭을 넓혀 두산 그룹주로 보면 오늘 사업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기대감도 공존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 7, 8월쯤이었나요? 그때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 이 두 개 기업이 합병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산 바켓을 상장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 사업 개편안을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무산이 되었죠. 하지만 이번에 이사회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사업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그 때문에 다양한 두산 그룹주들 오늘 대체적으로 많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8%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두산 지주사의 움직임도 최근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두산 바켓도 마찬가지로 어제하고는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배구조 개편 이슈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호재로 작용될지 악재로 작용될지 그 흐름을 민감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 다양하게 뉴스를 참조해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주가의 변화를 통해서 충분히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기업에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두산 그룹주의 움직임, 대체적으로 모든 기업들의 흐름이 양호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반적으로 두산 그룹주의 사업 개편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애플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거든요. 그 경신 배경 중에 하나는 최근에 나왔던 아이폰 신작, 그 판매량이 전작보다 중국에서 20%가량 증가했고, 그 때문에 애플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또 중국에서 판매량이 잘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애플 관련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지 못했었던 LG 이노텍이 오늘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물론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조금 전 그런 재료를 통해서 애플 관련주들이 흐름을 돌려 세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대표적으로 애플 관련주는 LG 이노텍하고 그리고 PCB 기판 관련주 BH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두 개의 기업 모두 주가 흐름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따라서 같이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애플발 이슈가 나올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다행히 오늘은 한 주의 첫날이었는데 시장 흐름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금융주는 대체적으로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전반적으로 오랜만에 기술주하고 바이오 종목들 항상 시속게임 움직임이 나왔다면 오늘은 대부분의 업종들이 모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